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조차도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가 주택 구매 시에도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입니다.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반드시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입 의무가 상품별로 느슨하게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 단위의 강제 기준이 생긴 셈입니다. 이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라면 담보 인정 비율 LTV를 80%까지 적용받아 5억짜리 집이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8일부터는 LTV가 70%로 줄어 최대 3억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대출에는 기존에 없던 전입 의무도 추가돼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새 집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집을 사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됩니다.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70%, 규제 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됩니다. 정책 대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공급 규모가 연간 계획 대비 25% 줄어듭니다. 특히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혼부부 대상의 디딤돌 대출도 4억에서 3억 2천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도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어 정책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매매대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 오는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들어 금융회사들이 전세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정책대출도 공급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바로 시행하지만 시행 전 주택 매매 계약이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 이후에는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공공재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와 공급을 병행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투자 억제 차원을 넘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분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시점입니다.